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류의 행정명령 시행이 세수 증가로 이어진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방정부의 세수가 연간 21억 달러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세경제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서류 미비자 지방정부 납세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1,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전국의 불체자들은 각 거주지 지방정부에 총 116억 4천만 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조세경제정책연구소는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류의 행정명령과 이민개혁 법안이 시행되면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행정명령만 시행돼도 연간 8억 500만 달러의 추가 세수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민개혁 법안이 통과돼 정상적으로 시행되면 지방정부 세수는 연간 21억 달러씩 증가한다는 분석입니다. 조세경제정책연구소는 전국의 불체자들이 평균 소득의 8%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다며 행정명령과 이민개혁법이 시행되면 소득 대비 납부율이 8.6%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현재 불체자 납세 규모는 연간 11억 862만여 달러로 집계됐고 이들에게 합법적 신분이 부여될 경우 세수는 13억 5,5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뉴저지주는 현재 5억 9,030여만 달러에서 6억 6,700여만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회의 땅 미국이지만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에 이민자는 좌절합니다. 보이지 않는 장벽을 없애고 이민자들의 꿈에 한 걸음 더 갈 수 있을까요? 불체 청년 추방 유예 정책 수혜자들도 의사나 교사 등과 같은 전문직 라이센스 취득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뉴욕주 교육국 리전트 위원회가 24일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정책의 수혜자들도 교사와 의사 등 전문직 라이센스 시험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메리앨렌 엘리아 뉴욕주 교육국장은 불법 체류 신분이지만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서 자란 추방 유예 정책 출신의 학생들은 미국인이라며 군대와 대학을 지원하는 데 문제가 없는 학생들이 전문직 라이센스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불체 청년 추방유예 수혜자들은 취업은 할 수 있었지만 의사나 약사, 치과의사, 엔지니어 등의 전문직 라이센스는 취득할 수 없었습니다. 리전트 위원회는 곧 공공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고 구체적인 규정 실시 과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뉴 아메리칸 태스크포스 의장인 란킴 뉴욕주 하원 의원은 리전트 위원회의 이번 조치가 불평등하고 보이지 않는 장벽을 없애고 이민자들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통이 만병통치가 되는 시대입니다. 이민자의 도시 뉴욕에서는 어떻게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뉴욕시 경찰은 최첨단 스마트폰으로 소통을 향상시키고 뉴욕 정부는 웹사이트의 번역 기능을 강화해 소통을 돕기로 했습니다. 주마니 윌리엄스 시 의원이 발의한 뉴욕시 정부의 웹사이트에 번역 기능을 의무화하는 조례안이 24일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시정부 각 부처의 공식 웹사이트에 번역 기능을 설치하고 이민자들이 쉽게 정부 서비스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또 번역 기능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게시하고 주민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윌리엄스 시 의원은 단지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정부의 혜택과 각종 서비스를 못 받고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뉴욕시는 영어 구사 능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시정부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례안과는 별도로 뉴욕시 정부는 이미 웹사이트에 구글 번역 기능을 연결시켜 지금도 한국어 등 약 100개 언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 번역기는 단어 하나하나를 그대로 직역하는 수준이어서 정확한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 가입자의 30%는 특별 등록 기간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많아지면 보험사들의 수익성을 저하시키면서 보험의 질을 낮추게 됩니다. 특별 등록 기간에 등록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격 심사가 강화됩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정규기간에 오바마 케어를 가입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특별 등록기간을 이용해 가입하는 악용 사례를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일반 등록기간 종료 후 오바마 케어에 가입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현재 특별 등록기간 가입 대상자는 출생이나 결혼, 사망에 의한 가족 구성원 변화로 보험 변경 가입이 필요한 경우, 시민권이나 영주권 취득 등 신분 조정으로 인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사유 증명 서류를 제출하고 당국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최근 건강보험사들도 오바마 케어 특별 등록 기간이 악용되기 쉽다며 잇따라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전국 최대 건강보험사 단체 아메리카스 헬스 인슈런스 플랜스는 오바마 케어 가입자 3명 중 1명이 특별 등록 기간을 이용해 가입했고 이는 보험사들의 수익성을 저하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저지주 펠팍 벤자민 라모스 경찰서장이 한 달 무급 정직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징계 대상자에게 주어지는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급 정직으로 하루 만에 징계가 변경됐습니다. 레코드는 23일 팰리세이드 파크타운 의회가 라모스 경찰서장에게 내린 징계는 주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주법에 따르면 무급 정직 처분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징계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23일 의회는 이와 같은 절차 없이 무급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문은 라모스 서장의 변호사가 이와 같은 위반 사항을 타운 정부 변호사에게 통보했고 정부 측은 즉시 징계 내용 을 변경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회 측은 오는 29일 긴급 회의를 열고 차후 계획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징계 결정은 지난해 11월 펠팍 경찰서 매트 핑크 경위가 라모스 서장이 자신을 괴롭힌다며 타운 정부에 제기한 $10,000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의향서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의향서가 제출된 지 약 3개월이 지난 지난 23일까지 실제 소송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과 과정 개편에도 불구하고 새 표준시험에 대한 거부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새 표준시험 거부율은 학군별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뉴저지주 교육국 자료에 따르면 한인 학생들이 많이 재학 중인 팰리세이드 파크 학군의 경우 3에서 11학년 학생 2,005명 가운데 59명이 시험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2.94%의 거부율입니다. 하지만 인근 리치필드 학군의 경우 거부율이 22.84%로 펠팍보다 10배나 높았습니다. 또 우수한 교육 환경으로 한인들이 많이 사는 버겐 카운티 북부 지역 역시 학군별로 응시율 편차가 눈에 띄었습니다. 패스켓밸리 리저널은 54.53%, 노르드 14.91%, 해링턴 팍 14.54%, 데마르웨스트는 8.83% 등으로 거부율이 높았습니다. 이에 반해 테너플라이는 2.95%, 크레스킬 4.34%, 클로스터는 2.67% 등으로 상대적으로 거부율이 낮았습니다. 한편 올봄 치러질 표준시험에서는 주 전역 학군 중 3분의 1에서 표준시험 개선을 위한 시범 섹션이 추가됩니다. 실제 학력평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90분에서 110분가량의 시험시간 부담이 추가되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거부 여론이 확산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LG전자 미주본사 신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 절차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을 거치고 개발안을 다시 제출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려면 착공은 아무리 빨라도 올 여름으로 예상됐습니다. 뉴저지 잉그루드 클립스 타운은 24일 플래닝보드 정기 모임을 열고 현재 실번 애비뉴 선상에 추진 중인 LG전자 미주본사 신사옥의 고도 제한에 따른 조닝 변경을 심의했습니다. 플래닝보드는 현재 최고 35피트까지 고도 제한이 돼 있는 LG전자 사옥 부지의 조닝을 최고 70피트까지 가능한 B5 조닝으로 바꾸는 변경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플래닝 보드는 빠르면 다음 달에는 표결에 붙이고 조닝 변경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조닝 변경이 완료되면 LG전자는 신사업 개발안을 플래닝 보드에 제출하고 주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타운 측 최종 승인과 주민 공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아무리 빨라도 올 여름에나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LG전자 미주본사 신사옥의 착공은 지난 2013년 11월 착공식까지 마치고 중단됐던 점을 감안하면 무려 2년 6개월 이상 늦어지고 있습니다. 빠르고 간편하다는 이유로 폭발적 인기를 누리며 급성장한 우버. 하지만 우버의 바가지 요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우버의 바가지 요금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데니얼 게로드링 뉴욕시 의원은 24일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승객들이 내릴 때 지불하는 요금이 탑승 전 회사 측이 제시한 예상 요금을 20% 이상 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앱을 기반한 우버나 리프트 등은 승객들이 호출 시 입력한 목적지에 따라 운행 거리와 시간을 계산하고 예상 요금을 미리 알려줍니다. 하지만 교통 체증으로 운행 시간이 길어지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만큼 실제 요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우버는 예상 요금에 대한 추가 요금을 제한하는 자체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게로드닉시 의원은 상당수 승객들이 예상 요금과 크게 차이가 나는 실제 요금에 혼동을 겪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예상 요금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버 측은 조례안을 자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옐로캡과 그린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미국 시장에 진출한 김 제품들이 큰 인기를 끌면서 한국산 수산 제품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이어 중남미 지역이 제2의 개척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5년 한국산 수산식품의 대미 수출액은 약 8,800만 달러, 2015년도 수출액은 2억 3,200만 달러로 10년 만에 2.5배 증가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이 같은 수출 증가에 박차를 가하고자 오늘 LA에서 한국수산식품 현지 수출 상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브라질과 멕시코 등 50여 바이어와 대형 유통업체가 초청됐고 게장과 명란젓 등 신규 품목들이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품질이 좋고 안전한 우리 수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현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2의 제3의 김 상품 같은 유망 상품을 발굴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중남미 시장은 운송 문제와 함께 기호도 측면에서 크게 각광받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소개된 신규 품목들은 기존에 있던 조미김에 다양한 맛을 추가했고 보존 기간도 늘려 시장 진출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조미김도 이제 그동안의 조미김보다는 좀 다른 조미김들, 예를 들면 거기에다가 성게알을 입혔다든지 또는 다른 어떤 그 공법을 해서 왔다든지 이렇게 하고 보존 기간을 좀 더 지탱할 수 있는. 올해 대미 수출은 그동안 효자 품목이었던 김 외에도 오징어와 게살 등이 포함되면서 전년 대비 10.5% 증가했습니다. 높은 수출 장벽으로만 여겨지던 중남미 시장이 결국 다양한 수산식품을 무기로 한 한국 업체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에 허물어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최근 ATM 이용자들이 누르는 비밀번호를 몰래 훔쳐본 뒤 이를 이용해 현금을 빼내는 이른바 숄더 서퍼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LA시 검찰국은 오늘 ATM 이용자들의 비밀번호를 훔쳐본 뒤 이를 이용해 현금을 빼내는 이른바 숄더 서퍼 범죄 근절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LA시 검찰의 마이크 퓨어 검사장은 첨단 기기를 동원한 스킴 사건과는 달리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손쉽게 돈을 빼내는 숄더 서퍼 범죄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here are reports of shoulder surfing across the state, from the South Bay to Northern California, and there are reports around the world. One of our principal goals today is to issue a crime alert to members of the public.
검찰국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샌퍼난도밸리에서 2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의 ATM기를 이용한 뒤 각각 $200와 $500가 인출됐다고 신고했고 범인은 같은 날 은행 CCTV를 통해 덜미가 잡혔습니다. Two individuals received text alerts from the bank on their phone. They went into the bank. They said, "I didn't make this cash withdrawal," and it went from there. As the police officers, like the city attorney said, when the police officers went to the bank to make the report, another call was coming out and happened to be the same suspects. 사건은 현재 조사 중으로 유죄 사실이 밝혀지면 범인은 3년 6개월의 징역과 $5,000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ATM 숄더 서퍼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금 인출 시 주변을 먼저 살피고 비밀번호를 노출당하지 않도록 키패드를 반드시 가리고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ATM 기기 거래를 마친 후 반드시 거래 종료 버튼을 누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거래 당일 온라인 뱅킹 등을 통해 ATM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관계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LA시 검찰 측은 만약 ATM 스키머로 인한 신분 도용 사기가 발생했을 경우 그 즉시 LA 경찰국에 신고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TVK 뉴스 김지인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오늘은 지구촌 곳곳의 모습을 모아봤는데요. 헝가리에 등장한 새로운 사우나, 이색적인 LED 납골당, 그리고 상하이에 있는 아찔한 원통 슬라이드 함께 보시죠. 헝가리 부다페스트. 도시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독특한 밴이 등장했습니다. 행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이 밴의 정체는 바로 이동식 사우나. Hát azért van kultúrája Budapesten a fürdőnek és a szaunázásnak, és pont ez is a lényege, hogy egy kicsit kibillenteni az embereket ebből a megszokott... 좀 좁긴 하지만 친구들과 둘러앉아 이야기도 나누고 창밖으로는 멋진 풍경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Ez szerintem egy egészséges dolog, és jó kikapcsolódás. Engem ellazít, megnyugtat, relaxál, nem tudom, rekreál. 사우나 비용은 1시간 30분에 4만 원 정도. 수영복과 수건만 있으면 간단히 이용할 수 있는데 아쉽게도 3월 중순까지만 운영된다고 합니다. 일본 도쿄의 한 신사 벽면에 작은 LED 부처가 수백 개 진열되어 있습니다. LED 부처상은 시시각각 색깔까지 변하는데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사실 유골함입니다. 家族のない家庭、それから独身の人を中心に何かお墓を作っても後をやる人がいない、継承者がいないと。 방문객이 컴퓨터 화면에서 가족의 이름을 입력하면 해당 유골함에 하얀 불이 들어옵니다. 사원에 안치된 부처 유골함은 약 600여 개. 형형색색으로 빛나는 LED 부처는 망자뿐만 아니라 추모객들의 마음도 환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의 한 쇼핑몰에 무려 54m 길이의 슬라이드가 설치됐습니다. 용이 또아리를 튼 것 같은 모습인데 화려한 꽃무늬 덕에 놀이동산 분위기도 물씬 풍깁니다. 你看到为什么有弧度？就是说，因为这个楼高嘛，所以我们必须要有弧度，它不是直冲下来的，所以它是这种弧度会把这个速度减掉。 3살 이상, 신장 110cm 이상은 누구나 무료로 탈 수 있다고 하는데 5층에서 1층까지 16초 만에 내려오는 아찔함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23일 이후 동부 해안 지역과 남부주 52개 지역에 토네이도가 덮쳤습니다. 텍사스 남부 지역에는 골프공 크기의 우박과 시속 100마일에 달하는 강풍이 덮쳤고 루이지애나,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등에는 토네이도로 7명이 숨지고 10만 가구 이상이 정전됐으며 2,800여 편의 항공이 취소됐습니다. CNN은 통상 2월에 토네이도가 발생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가 스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올가을 대학에 진학 스템을 전공할 예정인 예비 대학생들 중 심사를 거쳐 전액 장학금을 줄 예정입니다. 단 장학생들은 졸업 후 뉴욕주 내 스템 관련 직군에서 5년간 근무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은 최소 1년 이상 뉴욕주 거주, 고등학교 성적이 전교 상위 10%, GPA 2.5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청은 오는 8월 15일까지입니다. 제9연방순회 항소법원 판사에 한인 2세 루시고 연방법원 샌호세 지법 판사가 공식 지명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루시고 판사는 청렴성과 공정성을 갖춘 최고의 판사로 두각을 나타내왔다며 그간의 지혜와 경험으로 제9 항소법원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세면서 한국어에도 능통한 고 판사는 세계의 특허 재판으로 불린 애플 대 삼성전자 사건을 맡은 바 있습니다. 3,000세대 이상의 서민주택단지가 브루클린 이스트 뉴욕에 들어서게 됩니다. 뉴욕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최근 이스트 뉴욕 조닝 변경안을 통과시키면서 이스트 뉴욕에는 총 6,000세대의 주택이 새로 지어질 전망입니다. 이 가운데 3,000세대가 서민주택으로 개발됩니다. 하우징 뉴욕은 오는 2025년까지 뉴욕시 일원에 총 20만 채의 서민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0도, 섭씨 4도, 밤 최저 기온은 36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전날과 비슷한 날씨이지만 기온이 다소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오전 중 한때 흐리고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화요일은 지역에 따라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